안녕하세요. 스터디움 이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짧게 10분 만에 보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10분 만에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기,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꼭 필요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혹은 한 이 정도만 알아도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관련되는 재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론적인 베이스를 좀 차분하게 전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강의를 좀 보시거나 교재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제 강의를 찾아보셔도 충분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딱 필요한 요 7가지와 활용,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딱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7가지 항목을 보시면 보시는 대로 이 딱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PER,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PBR, 그리고 ROE, 여기에 매출채권까지 딱 이 7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그 기업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자료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 7가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도 5분 안에 한 종목을 좀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사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항상 3년 연속 증가하는가 하락하는가, 이 부분을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하락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흐름의 증가와 감소에 경향을 안다면 적어도 이 종목 혹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냐라고 볼 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 섹터 내에서, 동일한 sek터 산업 내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게임에서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자동차에서 혹은 자동차 부품에서 영업이익률 보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와 게임 회사를 영업이익률을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은 반드시 같은 산업, 같은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절대 수치로는 두 자리 숫자가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산업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반드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PER입니다. PER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손익 비율인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PER이 10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익으로 한 10년 정도 돼야지 이 회사의 가치에 이제 맞먹는 거죠. 결국은 주가 손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수익 이익이 나는 회사인지, 혹은 적자가 나는 회사인지, 혹은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라는,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주가의 밸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좀 삼습니다. 그러니까 PER, PR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PER도 같은 산업 내, 같은 섹터 내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같은 산업 내, 같은 섹터 내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 PER 비교를 통해서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IT 기업과 자동차 부품회사 기업의 PER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PER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요. IT 기업들의 PER은 우리가 기대치가 반영돼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역시 이 PER도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산업 내에서 누가 높은지 나쁜지 비교를 하시고요. 당연히 높을수록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PR이 낮을수록 이 회사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 비교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PBR은 주당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PER과 PBR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둘 다 주가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 밸류를 할 수 있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ER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요. PBR은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룰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당 순자산 비율인데 뭐 이거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PBR도 낮을수록 가치가 높은 거고요. PBR이 높을수록 이 회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PER과 PBR은 같은 선상에 놓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역시 이 두 가지는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한 거죠. 내가 정말로 저평가되어서 아주 길게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PER이 보통 5 정도에서 출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평가에서 출발점이 PER 5, PBR은 0.5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가치 투자에 정말 저평가 종목을 아주 길게 보유 한번 해보고 싶어. 10배, 100배 수익을 내고 싶어 했을 때는 PER 5, PBR 0.5 이런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지표는 ROE인데요.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순이익 비율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오렌 버핏 때문에 한번 쑥 떴던 지표죠.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ROE를 오렌 버핏이 잘 참고한 이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속칭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회사가 정말로 장사를 잘 하고 있나 리얼하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ROE를 봅니다. 보통 이제 ROE는 두 자리 숫자가 되면 뭐 not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산업별로 혹은 섹터별로 평균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산업별 섹터별로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PER이나 PBR보다 그렇게 산업별 섹터별로 구분을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not bad라는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정말 이익이 나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ROE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 항목이 매출 채권인데요. 매출 채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상으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대금 회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을 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출 채권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뭐 요즘은 회계 감사를 외부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회계 감사 회사들이 자기가 했던 그 기업의 회계 감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책임이라는 법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이걸 속일 수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채권은 우리가 이 회사가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조금 제시해 줍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상품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을 일단 도매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판매가 된 걸로 돼요. 근데 당연히 그 재고가 당연히 회사 판에 있어서 도매상으로 재고가 넘겨갔을 뿐 실제 도매상에서 판매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매출로는 잡히는데 이게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죠. 그럼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이 되거든요. 요걸 우리가 속칭 얘기할 때는 상품의 위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판매가 없이. 그러니까 위치 이동만으로 이 회사 매출을 잡고 그럼 거기 영업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잡아내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부분을 매출 채권으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죠. 사실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때 이 매출 채권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 당시 기업 구조상으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혹은 이게 정말 판매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그냥 위치 이동만 한 건지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좀 분분했었고 이게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가장 크게 유발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던 요 7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게 좋은데 너무 깊게 알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에 그 모토는 가장 기본적인 걸 알자. 그래서 매출액 3년 연속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영업이익 3년 연속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섹터 산업 내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자.
PER, 주가 수익 비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내 섹터 내에서 이게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PBR 역시 똑같은 고평가, 저평가를 기준으로 잡는데 PER은 이익 개념, PBR은 자산 개념으로 재무제표상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OE는 최소 두 자리 숫자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실제로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7번째 매출 채권은 혹시나 이 기업이 뭔가 불분명한 거래를 했을 때 이 매출 채권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나면 요거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 7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주식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실적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수급 분석을 좀 포함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는 건데요. 사실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물론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이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깊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혹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요거 정도를 좀 숙달된 트레이더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트레이딩할 때 요거를 한번 서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웅문의 요 부분을 7가지 항목을 보는데 채 3분에서 4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만 보면 한 3분 안에 요 7가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려고 했을 때 뭐 스캘핑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며칠 이상 보유를 혹은 한 달 정도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보유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요 3분 정도의 시간 투자는 좀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3분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요 7가지를 쫙 리서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더 트레이딩의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캘프 하시는 분들이 뭐 이걸 참고하실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적어도 수익 투자 이상의 트레이더라면 요 7가지를 항상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한번 스케치를 딱 하고 왼 미만한 자세, 요러면 아마 매뉴얼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스터디움에서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트레이닝용으로 보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딩의 3가지 방법과 나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기라는 주제인데, 아마도 그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강했던 고수분들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부터 본인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났냐라고 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을 때부터, 혹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그 허물을 벗었을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또 혹은 저도 본인이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